네, 안녕하세요. 저파리박입니다. 오늘은 사회초년생이 탈만한 중고차가 뭐가 있을까 한번 보다가 보통 근데 사회초년생이라고 하면 나이대가 이제 뭐 20대 초반에서 이제 남자 같은 경우에는 뭐 군대도 갔다 오고 하면 뭐 한 20대 중반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통은 그때 차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많죠. 저도 20대 중반까지는 면허도 없었습니다. 저는 중고차를 하기 위해서 면허를 땄거든요. 그 전에는 차에 아예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또 이 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첫 차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보통 나이대가 한 20대 중반부터 시작해서 한 30대 초반 그 정도 때까지가 조금 많은 것 같고요. 근데 솔직히 그 나이대에 뭐 돈이 뭐 많은 사람도 있겠지만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보통 뭐 할부를 끼고 산다던가 아니면 이제 저렴한 차량으로 구매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오늘 같이 한번 전산을 보면서 어떤 차가 괜찮은 차량이 있을지 보도록 할 거고, 근데 중고차를 구매하기가 생각보다 어려워요. 아예 차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은 어떤 차가 있는지도 정확히 모르고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이 정도인데 어떤 차를 사야 될지 감도 안 올 거고, 이제 가장 무난한 뭐 엔카나 다른 사이트에서 성능 기록부를 봐도 어디가 교환됐는데 이게 괜찮은 건지 아닌 건지 또 잘 모를 거고, 그래서 이제 차를 처음 구매하시는 분들은 이제 유튜브 영상을 참고를 하시는 것도 좋기는 한데 이제 딜러를 잘 만나야겠죠. 그리고 차도 잘 만나야 되고요. 그래도 일반적으로 많이 구입하시는 차량들을 보면 뭐 이제 현대에서는 소나타도 찾으시고 그랜저 찾는 분들도 가끔 보긴 했는데 그랜저는 넘어갈게요. 아반떼도 금액대가 이제 다양하잖아요. 나는 돈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 한 500만원 안쪽에서 구매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아반떼 HD 정도가 괜찮고요. 난 조금 더 써서 한 500, 600만원대 정도는 쓸 수 있어 하시는 분들은 아반떼 MD 정도로 보시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나는 500 이상 쓸 수 있어, 한 700만원대까지도 괜찮아 하시는 분들은 더뉴 아반떼 정도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는 한 1000만원 근처까지 쓸 수 있을 것 같아 하시는 분들은 아반떼 AD가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더뉴 아반떼 AD 조금 연식이 애매하긴 한데 얼마 전에 제가 판매를 했었는데 나쁘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금액은 1200에서 한 1300만원대 요 정도 대에서 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반떼 CN7이 있죠. 싼 차들도 있긴 한데 이제 거의 렌터카에서 넘어온 차량들이 많고, 일반적으로 스마트 이상 모던급 그 정도로 보게 되면 금액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진 않아요. 한 1300만원대부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1400에서 한 1500만원대 요 정도 대에서만 봐도 무난한 차량으로 구매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인스퍼레이션 가장 높은 등급으로 찾으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보면 한 1700만원대부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어느 정도 탈만한 차로 보려면 한 1800에서 한 그래도 1900만원대 정도까지는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오고 있는 아반떼는 뭐 볼 필요도 없죠. 그냥 신차로 사시는 게 나아요. 그리고 또 보면 i30도 괜찮습니다. i30 같은 경우에는 맨 처음에 나왔던 1세대 i30도 있고요. 키로수를 조금 더 높여가지고 한 15만대까지 보면 좀 더 싼 것도 있거든요. 한 200에서 300만원대 이 정도 대에서도 아직 타기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현대에서 잘 만든 차 중에 몇 대 안 되는 차기 때문에 예전에 단종이 됐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 부품이 나오고 있고 수리도 용이하고요. 타다가 나중에 수출로 보내도 한 200만원은 받기 때문에 가성비로 보면 거의 최고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다음에 나왔던 뉴 i30가 있고요. 금액대는 500만원대부터 시작해서 한 600만원대 정도까지도 있어요. 그리고 이 다음에 나왔던 더 뉴 i30도 있고요. 요건 한 700에서 800만원대부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조금 비싼 거는 거의 1000만원대까지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항상 추천하는 차가 이제 엑센트가 있죠. 제가 타고 있는 차량이고요. 이제 엑센트 같은 경우에는 디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출퇴근 거리가 조금 많고 거의 매일 고속도로를 타 하시는 분들은 디젤로 보셔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디젤차 관리하는 게 힘들다 하는 게 보통 DPF 관리해주는 게 힘들어서 그렇거든요. 시내 주행만 자주 한다면 DPF에 있는 이제 매연을 태울 기회가 없어서 이제 막혀가지고 고장이 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시내 주행이 조금 많으신 분들은 휘발유 쪽으로 가시는 게 좋고요. 휘발유 차량만 보면 싼 거는 금액이 거의 300만원대부터 시작을 해요. 한 400에서 500만원대 정도까지만 봐도 충분히 괜찮은 차량들이 있기 때문에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차라고 볼 수가 있고요. 디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아로 넘어가서 이제 아반떼와 마찬가지로 K3가 있고요. 연식이 12년도부터 나와가지고 금액대는 조금 있어요. 이제 어느 정도 탈만한 차량을 구매를 하시려면 그래도 한 600만원대 이 정도 이상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저는 한 600에서 700만원대 이 정도 대가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나왔던 더뉴 K3가 있고요. 더뉴 K3는 15년도부터 나왔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인기가 그렇게 많진 않았어요. 금액대는 시작이 600만원대부터 시작이고요.
어느 정도 탈만한 걸로 보시려면 그래도 한 800만 원대 이상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얼마 전까지 나왔던 이제 올류 K3가 있고요. 저는 올류 K3가 외형도 그렇고 되게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옵션도 괜찮고 차량 외부도 이쁘고 내부도 나쁘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이제 바뀌었죠. 이때부터. 금액대는 뭐 900만 원대부터 시작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사고가 어느 정도 있는 차량들일 거고 어느 정도 탈만한 걸로 보시려면 그래도 한 1100에서 1200만 원대 요 정도는 보셔야지 어느 정도 탈만한 차량으로 구매가 가능할 거고요. 그래서 올류 K3까지가 중고로 구매하시는 분들이 타기에는 괜찮은 금액대라고 생각이 되고 1000만 원 초반대까지는 할부로 해도 나쁘지 않거든요. 그리고 K5로 찾으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제 조금 저렴한 K5로 보실 거면 더 뉴 K5부터는 보셔야 되고 맨 처음에 나왔던 1세대 K5는 엔진 쪽에 조금 이슈가 있었던 차량들이어서 이왕이면 이제 13년도 이후에 나온 차량으로 구매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하고요. 그리고 K5 2세대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MX랑 SX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외형이 보시면 MX 차량은 밑에 안개등이 있죠. 그리고 SX를 보면 밑에 안개등이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깔끔하게 생겼어요. 금액 차이는 나진 않고요.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금액대가 한 800만 원대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후에 나왔던 더 뉴 K5 2세대도 있어요. 요거는 이제 금액대가 한 1000만 원 초반대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18년도 이후에 출고가 됐기 때문에 아직 금액이 그렇게 싸진 않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탈만한 차량으로 보려면 그래도 한 1400에서 1500만 원대까지도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K5 3세대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출고된 지가 얼마 안 됐고 전체적으로 생긴 것도 되게 이쁘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아에서 되게 잘 나온 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휘발유 기준으로 보면 보통 구매하시는 게 프레스티지, 노블레스 요 정도 대에서 많이 구입을 하시니까 보면 이제 1000만 원 후반대부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어느 정도 탈만한 걸로 보려면 2000만 원 초반대 정도는 보셔야지 조금 괜찮은 차량들로 구매가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소형 SUV 쪽으로 가면 저렴한 게 이제 티볼리가 있어요. 맨 처음에 나왔던 티볼리가 15년도부터 나왔고요. 금액대는 600에서 한 700만 원대부터 시작해서 한 800만 원대까지 보시면 괜찮은 차량으로 볼 수가 있고요. 이 다음에 나왔던 티볼리 아머가 있습니다. 외형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생겼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연식이 조금 높기 때문에 금액대가 거의 900만 원대부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한 1000만 원 초반대까지 금액대가 형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얼마 전까지 나왔던 베리뉴 티볼리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연식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금액대가 1200~300만 원대부터 시작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한 1300만 원대 이 정도에서만 보셔도 충분히 괜찮은 차량으로 구매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소나타를 안 봤는데 소나타는 LF 소나타부터 보시는 것을 추천을 하고요. 휘발유랑 LPG, 디젤 다 있는데 저는 휘발유나 LPG로 타시는 것을 추천을 해드리고요. 금액대는 싼 건 800만 원대부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웬만한 건 이제 한 1000만 원 근처에서 보시면 나쁘지 않은 차량으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나왔던 소나타 뉴라이즈가 있고요. 이때부터 이제 1.6 터보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보시면 사람들이 많이 찾는 등급이 스마트 모던 프리미엄 정도인데 차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3대 정도밖에 없죠. 그래서 보통 많이 구매하시는 게 이제 2.0으로 많이 구입을 하시죠. 그러면 한 45대 정도가 있고요. 금액대를 보시면 1000만 원 초반대 정도로 보시면 되고 어느 정도 이제 키로수 짧고 옵션 조금 들어간 걸로 보시려면 한 1000만 원 중반대까지도 금액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나타 DM8도 있어요. 이건 이제 19년도부터 나왔죠. 그래서 연식이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보통 많이 구매하시는 모던 스마트 프리미엄 등급으로 보게 되면 금액대가 그래도 한 1000만 원 거의 중반대부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어느 정도 탈만한 차량으로 보시려면 그래도 한 1500에서 한 1700만 원대 그 사이 정도에서 보시면 충분히 괜찮은 차량으로 구매가 가능하고요. 그래서 제가 가장 대표적인 차량들로 몇 대 찍어봤는데 차 종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제 첫 차로 구매하시는 분들은 이제 용도와 금액에 맞게 구입을 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이 되고요. 처음 사는 차는 크게 무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타다가 이제 뭐 벽에 박거나 이제 어디 끌고 먹거나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저도 그랬고요. 첫 차는 금액대를 조금 낮춰서 가성비 좋게 타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오늘은 이제 사회초년생 첫 차로 구매하시는 분들이 조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영상 찍게 됐으니까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중고차에 관해서 문의사항 있으시면 저는 저 혼자 하기 때문에 제가 직접 상담을 하니까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왼쪽 상단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제가 언제든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